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를 분별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지도를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그렇죠.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금 이제 JM 워커 유튜브 영상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이제 한 8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고 이제 9년 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다가 잠깐 이제 좀 줄어드는 시기를 거쳐서 요즘 이제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다시 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시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주제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헬스 운동 분야 안에서 회원 트레이너 모두 호구가 되는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자극적인 주제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을 때 아마 고개를 끄덕이고 아마 긍정적인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헬스, 이 운동 분야 안에서 왜 회원과 트레이너 모두 호가 되는가? 그러면 이득을 취하는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화면이 약간 광각 렌즈 조금 큼지막하게 널찍해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에 뭔가 적을 텐데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어느 정도 글씨가 좀 보일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이나 이제 요즘 뭐 PC 모니터나 TV로 이제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조금 큰 화면으로 보시면은 조금 이제 글씨를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저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해주신다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운전 중에는 듣는 것을 조금 이제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편한 시간대, 자기 전이나 이럴 때 좀 영상을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또 순삭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냥 이유 없는 순삭이냐? 아니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즐겁게 한번 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을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자, 헬스. 자, 오늘의 제목은 자, 헬스. 운동 분야 안에서 헬스 운동 분야 안에서 회원 트레이너 모두가 호구 가짜 다시 적을게요. 다시 적겠습니다. 모두가 트레이너 모두 이거 가를 두 번 넣을 필요가 없겠죠. 자, 회원 트레이너 모두 호구가 되는 시대. 와, 이 문장 제목에서 팩트는 헬스 운동 분야 안에서 회원 트레이너 모두 호구가 되는 시대. 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요? 회원과 트레이너 모두 호구가 되는 시대. 회원과 트레이너 모두가 호구가 된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일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일반 분들, 그리고 운동 분야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 모두가 이 헬스 운동 분야 안에서 모두가 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구가. 자, 그럼 뭡니까? 자, 우리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헬스 운동 분야.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뭐 이제 어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또는 이제 군대에 계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 해외 유학 가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또는 결혼을 해서 가사 일을 하고만 계시는 또 여성분도 계실 수가 있고 또는 맞벌이로 서로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남녀노소의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성별의 분들이 살아가다가 나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어. 요즘 너무 이제 지방이 많아져서 몸이 좀 부딪히네. 보기도 안 좋고. 또는 주변에서 여기 요즘 살찐 것 같아. 또는 친구가 야, 이 돼지 새끼야! 막 이래서
누군가 주변에서 자꾸 이제 자기가 살찐 것을 어필을 해서 또는 자기 스스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했더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 이러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저녁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뭡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겠구나. 어떠한 이유여서도 어떠한 이유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간단 말이에요. 헬스클럽에. 자, 헬스클럽은 운동 분야 안에 속해져 있는 거죠. 운동 분야라는 것에 헬스클럽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분야는 크게 보면 뭐 필라테스, 요가, 뭐 크로스핏, 뭐 다양한 우리 운동, 몸으로 할 수 있는 뭐 암벽등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그렇죠? 다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분야라는 거는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건강과 어떤 그 외적인 어떤 변화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운동 분야라고 한다면 헬스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죠. 종목이겠죠. 자, 헬스가 운동 분야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럼 운동 분야 안에 속해져 있는 이 헬스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갑니까? 근육이 너무 적어. 직장 생활하고 출퇴근하다 보니까 너무 체력이 약해졌어.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도 운동을 해서 좀 체력을 키워야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체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자, 체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서 자, 경제활동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겠구나. 뭐 50대 남녀 직장인 또는 40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소방관 시험을 보고 경찰 시험을 보고 스튜어디스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실기 시험, 체력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체력이 향상돼야 되겠다. 어떠한 이유나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체력 향상을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목표. 어떠한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은 체력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로 헬스장에 또 올 거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다이어트, 그 다음에 체력. 뭐가 있습니까? 근육의 성장. 나는 지금 너무 왜소해. 어렸을 때부터 나는 너무 왜소했어. 나는 키가 안 컸어. 대신에 키가 안 큰 대신 몸이라도 좀 커지고 싶어. 나는 너무 남자인데 너무 왜소해 보여. 그런 게 어떤 컴플렉스를 있던 분이 근육을 키우고 싶은 거. 요즘 여성분들이 인터넷 같은 거 SNS, 인스타그램 보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이렇게 해서 근육이 탁 나와 있어요. 뭔가 막 이렇게 해서 근육도 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나도 근육 좀 키워볼까. 그래서 뭡니까?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근육 성장을 위해서 헬스클럽에 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건강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진했어요. 건강검진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웬만하면 다 정상. 자, 이상이 없으시네요. 이러면 다행인데 지방 간이 있고 당 활성화 수치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별별 걸 다 봐. 몸이 뭐 이렇게 안 좋아. 그래서 일단은 살부터 빼셔야 됩니다. 일단은 살부터 빼시고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좀 촉진시켜 주시고 몸이 활성화가 되면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런 게 어떤 소화 흡수 기관 이런 게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그러면 면역력도 향상되니까 좀 감기 같은 것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건강의 향상을 위한 예를 들어서 재활을 필요로 해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 다음에 건강을 다시 만들어야 돼. 또는 사회생활 하면서 기름진 거 드시고 저녁에 술 많이 드셔서 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그래서 건강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건강을 향상시키는 목표로 또 헬스장에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결혼을 준비해요. 결혼을 준비하는데 다이어트야. 근데 그냥 살만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는데 등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깨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이에요. 남자분도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슈트, 정장을 입었을 때 뭔가 좀 왜소해 보입니다. 좀 넓어지고 싶어요. 이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들을 위해서 그런 변화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또 헬스클럽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재활 교통사고 나왔어요. 무릎이 부셔졌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을 인공 관절을 끼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근육이 약해져 있으니까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육을 강화시켜라. 어떠한 조건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재활을 위해서 또 헬스클럽에 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거보다 더 다양한 목표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반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헬스클럽이라는 거예요. 헬스클럽.
헬스클럽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헬스클럽에 가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갔습니다. 그 헬스클럽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갑니다. 그러면 헬스클럽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통해서 변화. 즉 뭡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목표 달성이죠. 여러분들의 목표가 달성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헬스클럽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헬스클럽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 있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대표예요? 대표가 여러분 직접 지도합니까? 아니죠. 대표가 지도하는 데들도 있겠죠. 그런데 뭡니까? 중요한 건 트레이너죠. 트레이너. 자,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다양한 목표를 갖고 갔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트레이너입니다. 이 트레이너가 여러분을 지도해서 변화를 만들어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달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헬스클럽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갖고 갔을 때 지도를 받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헬스클럽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트레이너에게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만족도는 어떤가? 만족도. 헬스클럽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았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하는 지도를 받았을 때 또는 여기는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고 요거까지 포함을 시킬게요. 자,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갔습니다. 일반적인 지도, 일반 지도 가끔씩 와서 조금씩 봐주면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약간 이제 카운셀링과 약간의 티칭.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헬스클럽에서도 PT를 합니다. 헬스클럽에서 실제 PT를 받았어요. 자, 일반 지도와 PT를 헬스클럽에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았을 때.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았을 때 만족도는 매우 낮아요. 낮다. 자,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았을 때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았는데 만족도가 낮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 PT 스튜디오로 갑니다. PT 스튜디오. PT 스튜디오,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자, 퍼스널 트레이닝. 퍼스널 트레이닝은 자, 보세요. 퍼스널 트레이닝. 자, 여기서 퍼스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개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영문이고요. 트레이닝, 운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개인적인 운동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퍼스널 트레이닝인데 그냥 1대1로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뭐냐면 개인의 근사형 습관, 생활 패턴, 개인별로 모두가 다른데 그것을 그 개인에 특화된 근육 사용 제어 습관이라든지 생활 패턴 모든 거를 생활을 이제 개선시켜 드려야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이 지구상에 딱 한 명인 그 사람에게 특화된 지도 그것이 바로 퍼스널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요즘은 1대1로 지도하면 그게 그냥 퍼스널 트레이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도하는 이런 날탱이 같은 트레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서 일반 지도 또는 PT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이루기에는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T를 받으러 전문적인 PT 스튜디오로 갔어요. PT 스튜디오에 가서 그럼 여러분들이 PT 스튜디오에서 PT를 받았을 때, 지도를 받았을 때 만족도는 또 어떤가? 여러분들이 PT 스튜디오에 갔어요.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았어요. 불만족스러워요. 왜? 트레이너가 실력이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PT 스튜디오에 갔어요. 그랬더니 PT 스튜디오는 좀 더 전문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곳인데
헬스클럽에서 나를 지도했던 트레이너랑 별반 수준의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뭡니까? 또 만족도가 또 낮아요. 낮다.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았었는데 PT샵에 가는데 이건 또 실력이 비슷해. 그냥 일반 회원이 없는 공간에서 똑같은 수준의 트레이너한테 지도를 받고 있게 된 것뿐이었다.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은 아주 개인에 대한 개인의 아주 그 한 명, 지구상에 딱 한 명의 생활과 근사용 습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개인의 특화된 지도가 이루어지려면은 생리학, 영양학, 운동학적인 모든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실제 이해를 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트레이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성입니다. 트레이너의 전문성. 트레이너가 많은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이해를 딱 지구상에 딱 한 명, 지구상에 그 A라는 사람, 딱 이 한 명, 이 한 명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적용. 그게 바로 뭡니까?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숙련도입니다. 숙련도. 트레이너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요. 그 전문성을 누구에게 어떤 목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숙련도가 있어야 됩니다. 숙련도.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잘 적용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바로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성과 노하우, 1번 전문성, 2번 숙련도, 3번 노하우. 얘네를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어필을 하고 여러분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뭡니까?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1번 전문성, 2번 숙련도, 3번 노하우,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필하고 알리는 것을 바로 경쟁력, 4번이죠. 그래서 진짜 전문 트레이너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1번 전문성, 2번 숙련도, 3번 노하우, 그리고 4번 경쟁력을 갖춰야지 진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목표를 갖고 헬스클럽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트레이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았는데 일반 지도도 받아보고 PT도 헬스클럽에서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만족도는 어땠어요? 낮았어요. 만족도가 왜 낮습니까? 이런 트레이너가 아니거든.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수준의 트레이너가 헬스클럽 가서 일하고 있겠어요? 자,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뭐 탑 클래스는 아니라고 이제 손흥민 선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연봉 뭐 100억을 받고 저 구단에서 뛸 수 있는 선수야. 그런데 5천만 원 주는 팀에서 뛰겠냐? 100억 주는 데 가서 뛰겠냐? 그럼 어디서 뛰겠습니까? 자기의 스펙, 능력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대우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약간 비유를 한 겁니다. 또 안 좋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자, 그래서 그겁니다. 이런 수준을 갖춘 사람이 헬스클럽에 가서 뭐 일반 회원도 지도하는 업무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업무를 하면서 기본급 요만큼에다가 PT에서 그 조금 들어오는 그 돈을 받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겠는가?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오래 해보셨으면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스카웃대 가시는 분은 왜 스카웃대 갑니까?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을 주고 누군가가 데려가죠. 자, 그런 겁니다. 능력치가 된다면은 어디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받았더니 뭡니까? 만족도가 없었어요. PT까지 받았는데 만족도가 없어서. 그래서 PT 스튜디오까지 갔는데도 또 만족도가 없어. 만족도가 낮았어. 왜? 또이. 여기 트레이너랑 여기 트레이너가 실력이 비슷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헬스클럽 트레이너랑 PT 스튜디오는 몸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그 목표를 위한 지도만을 1대1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만을 하는 곳인데 왜 거기는 트레이너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헬스클럽하고 똑같은 수준의 트레이너들이 있는가? 자,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헬스클럽, 운동에 관련된 업체 수와 거기에는 이제 PT 스튜디오도 속해져 있죠. 업체 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가 이것을 요건을 충족시키는 트레이너가 많은가? 그건 아니에요. 운동 업체 수는 많아졌습니다. 자, 적겠습니다. 운동 업체 수. 운동업체 수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운동업체 수가 급격히 많아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뭡니까? 여가생활 말고 운동이라고 할게요. 딱 찍어서 운동. 경제 성장을 통해서 위식주 외에 운동에 지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동업체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 운동업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헬스, PT 스튜디오, 요가, 필라테스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경제 성장을 통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제 운동까지 좀 내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예요? 운동업체 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것을 충족시킬 지도자가 많은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진짜 전문가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극소수인데 업체 수만 엄청 많아진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막 뽑아가지고 전문성의 전자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PT를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1대1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가, 필라테스, 헬스, PT샵 막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만족도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스토리를 보면 바로 여러분, 일반 분들 이런 목표를 갖고 헬스클럽에 갔어요? 헬스비를 냈겠죠? 헬스비, 회비를 냈어. 자, 여러분 여기 등록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PT도 해주고 체성분 검사도 해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줍니다라고 한 거에 속아서 회비를 내고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 안 봐주네. PT 받으라네. 그래서 PT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또 뭐 했어요? PT비. 레슨비죠. 레슨비까지 내고 또 PT까지 받았어요. 자, 그러면 봐준다고 해서 등록했어요. 회비를 냈어요. 근데 안 봐줘. PT 받으래. 그래서 PT까지 레슨비까지 냈어요. 근데 만족도가 없어서 그래서 PT샵까지 왔어요. 그래서 PT샵에서 또 레슨비를 냈어요. 근데 만족도가 없어요. 또 목표 못 이뤘어요. 여러분은 헬스비도 내고 헬스장에서 레슨비도 내고 PT샵 와서 레슨비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딱 거쳤는데 여러분은 목표를 이루었습니까? 목표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목표를 이루지 못했죠. 만족도도 낮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과정을 거쳤지만 회비를 내고 레슨비 내고 결국 돈만 디립다 내고 만족도는 없는 여러분들이 호구가 되신 겁니다. 여기서 호구는 누구?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호구. 우리 그 유명한 가수분들 임재범 가수님 노래 있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여러분. 멋있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느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운동 분야 안에서 호구였다. 헬스클럽 가면은 다 해줄 것처럼 해서 등록하는데 안 봐줘요. PT 받으면 해줄 것처럼 PT 받았더니 별로야. 트레이너들이 실력이 없어. 아무나 막 뽑아서 지도하거든. 그래서 PT 스튜디오에 가서 지도 받으면 좀 달라지겠지 하고 갔더니 PT 스튜디오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운동 분야에 내가 목표를 위해서 들어왔건만
실제로는 돈만 쓰고 목표도 못 이루고 실력도 없는 이런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이름만 트레이너인 애들한테 돈만 지불하고 시간만 축나고 돈하고 시간만 축난 호구가 됐다. 그래서 뭡니까? 헬스 운동 분야 안에서 회원 트레이너 모두 호구가 되는 시대. 여러분들이 호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트레이너 모두 호구가 되는 시대. 근데 트레이너도 속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만 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헬스나 PT 스토어에 가서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에게 회비 또는 레슨비를 내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호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없었느냐, 목표를 이루지 못했느냐? 트레이너가 이런 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분야든 전문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지도해온 이 트레이너들 대부분 자기가 전문성이 없는지도 모르고요. 전문성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살다가 한 3, 4년 트레이너 하다가 트레이너 그만두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90%는 트레이너 그만둡니다. 왜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왜 못 벌어요? 전문성 없고 숙련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경쟁력이 없어서 떠납니다. 그거는 지금 아마 운동 분야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이 트레이너들 대부분 전문성 없고 숙련도 노하우 경쟁력 없어서 떠나는데 모든 트레이너가 또 다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한 5명, 10명은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뭔가 이거를 좀 채워야지 나도 회원이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구가 되는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에게 막 지도를 받고 여러분은 호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호구로 만든 그 트레이너들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나도 조금 뭔가 실력이 늘어야 되겠구나. 나도 돈을 좀 더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또 트레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을 지도했던 트레이너. 어떤 트레이너입니까? 이런 것을, 요런 것을, 이 검은색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제가 강연을 많이 찍어서 이거 다 썼나 본데. 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런 진짜 전문 트레이너의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트레이너. 자기가 여러분을 지도해서 여러분들을 호구로 만들었던 그 트레이너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트레이너가 야, 나는 전문성이 아직 없구나. 경쟁력이 없구나. 이것을 조금은 알게 된 여러분들을 이 진짜 전문성 이런 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트레이너, 여러분을 호구로 만들었던 트레이너들 중에서 이런 게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깨달은 소수의 트레이너는 뭘 합니까? 배움을 찾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번 영상의 피날레,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로 이제 다들 달려가는 거예요.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에게 호구가 됐습니다. 근데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 중에서는 내가 뭔가 좀 부족한데 내가 좀 뭔가 잘해야 되는데 그럼 나도 돈을 좀 벌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진짜 소수의 또 트레이너는 배움을 선택하는데 그런 트레이너를 노리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트레이너들의 어떤 그런 경쟁력, 트레이너들의 전문성과 경쟁력, 트레이너들의 전문성,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트레이너들의 전문성, 경쟁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쟁력은 진짜 지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전문성과 숙련도가 만들어지고 실제 지도 자료와 회원님을 바꿔놓은 그런 자료 등을 온라인,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리를 잘해서 자신의 어떤 포트폴리오,
나는 전문성이 이런 걸 갖추고 이런 생활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 알림으로써 선택을 받는 것을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수의 트레이너들이 나도 좀 이제 뭔가 경쟁력이 있고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배움을 필요로 하는 이 트레이너들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 경쟁력을 키워주겠다라고 해서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경쟁력은 뭡니까? 마케팅이에요. 회원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방법, 전문성. 자, 그러면 생리학, 영양학적 우리 몸에 대한 모든 것을 실제로 이해를 시켜서 적용을 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괜히 복잡한 거 알려주면서 뭔가 해부학을 그려라. 그러니까 실제 전문성 있게 실용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모든 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겉핥기인데 겉핥기를 더 많은 걸 핥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만 해서 그럴싸하게 종교를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면 성경에 대한, 성경이 기본이 되면서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폭넓게 이해를 시키면 이런 걸 뽑아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해를 하기커녕은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또 요런 게 있고, 그냥 겉에서만 계속 맴도는 것만 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예요. 전문성이 없어. 문제 인식과 해결 능력 이런 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여기 와서 이런 거 들으면 전문성 높아지고 뭐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과정, 장소들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 업체 수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놈 저놈 다 뽑아서 트레이너 시키고 PT까지 시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헬스클럽 가서 등록했어요. PT까지 받았어요? 별로였어. PT샵 갔어요? 별로였어. 여러분들은 뭐가 됐어요? 돈하고 시간만 쓴 호구가 됐어요. 그 여러분이 일단 호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을 지도했던 트레이너들 중에 자기가 전문성이 없구나라고 깨달은 소수의 트레이너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트레이너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려는 트레이너도 상대적으로 전체 트레이너 수에서는 적은 인원이 배우려고 하지만, 너무 트레이너가 많다 보니까 이 배우려고 하는 수도 어느 정도는 많단 말이에요. 이 뭔가 부족해서 배우려고 하는 이 트레이너들을 또 대상으로 그럴싸한 교육, 사탕 발림 이야기 딱 해서 그럴싸하게 마케팅하는 방법, 결국은 뭡니까? 전문성을 만들어주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나오고 그 자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선택을 받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마케팅은 세일즈예요.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말로 현혹시키고 실제 지도는 연관되지 않고 실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겉핥기입니다. 겉핥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다단계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단계에 가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가신 분 있을란가요? 자, 다단계에 빠질 만한 분들은 아마 제2의 목화 유튜브 채널을 안 들으실 겁니다. 안 들을 거예요.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감사합니다. 잠깐이라도 다단계 얘기를 하자면, 사람의 어떤 생각의 그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수익이 나온다.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걸 팔아서 누가 또 나의 밑에 이렇게 계속 되면 가만히 있어도 이제 수익이 난다. 뭐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혹하게 하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마치 보험 설계사 모집하는데 가면 들으면 뭐 얘기만 들으면 자기가 보호망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죠. 겉핥기, 마케팅도 결국엔 세일즈,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과정이나 뭔가를 만들어서 진짜 뭔가 좀 해보려고 이제 조금 생각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들을 모아다가 돈을 받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 소수의 트레이너들이 이 과정에 갔을 때 진짜 이런 수준이 되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수준이 안 돼요. 이 트레이너들은 여기 가서 돈만 쓰고 시간 쓰고 이 과정을 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뭐예요? 그냥 여기서 또 호구가 된 거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헬스 운동 분야 안에서 회원, 트레이너 모두가 호구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왜요? 업체 수 많아졌어요. 아무나 막 뽑았어요. 여러분들 가서 PT 다 받았어요. 회비 내고 PT비 냈어요. 불만족스러워서 헬스클럽에서 PT 스튜디오까지 갔어요. 불만족스러웠어. 요가 갔어요. 요가 강사가 불만족스러워. 필라테스 갔어요. 불만족스러워. 왜? 업체 수가 많아지니까 아무나 다 뽑아서 지도시킵니다. 불만족스러웠어요. 돈하고 시간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지도했던 트레이너들, 코치 중에서 야, 나도 좀 실력이 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노리고 또 교육을 하고 이래서 이런 수준을 만들어 주느냐? 그게 아니고 겉핥기식으로 그럴싸해 보이고 그럴싸하게 입고 그럴싸한 시설로 이렇게 해서 뭐예요? 결국 가서 배움을 했더니 불만족스러워? 시간하고 돈만 썼네? 뭐예요? 트레이너 호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간 트레이너로 인해서 여러분은 호구가 됐고 그 트레이너들 중에서 또 발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조차 호구가 됐습니다. 호구와 호구. 자, 호구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뭐죠? 해리포터 뭐 호그와르트 뭐 있잖아요. 호그와르트.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이제 농담으로 호그와르트. 농담입니다. 좋아합니다. 그 영화. 자, 헬스 운동 분야 안에서 헬스 그리고 운동 분야 안에서 회원 트레이너 모두가 이제 호구가 되는 시대다.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급격히 성장한 헬스 운동 분야 안에서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단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겠지. 그냥 믿고 돈을 지불하고 시간과 돈을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은 호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을 지도한 그 트레이너들 중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몇몇 트레이너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양한 어떤 과정들이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엔 또 호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호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왜 얼마 전에 종영된 카지노라는 최민식 배우님이 멋지게 이제 연기를 했던 거기에 우리 호구가 등장하잖아요. 회사 대표님인데 다 털리고 좀 내가 한국 가서 돈 줄 테니까 1억만 좀 줘. 정말 이름이 뭐더라? 밥은 먹었어? 막 이렇게 막 그 카지노 보면 호구라는 게 참 내가 호구가 되겠어? 내가 호구가 되겠어? 호구라는 거는 정말 별로 신경 안 썼다가 당하게 되는 거죠. 운동 분야 그럴싸합니다. 트레이너가 몸도 좋아요. 자기 몸 좋은 거랑 다른 사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다른 길입니다. 내가 수학을 잘하는 거랑 이 사람을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건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거랑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리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생활과 삶과 근사형 습관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을 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헬스클럽에 가면 다 날 잘 지도하겠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회원님들이 호가 되고 또 그런 트레이너들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들 어디 저기 가면 좀 전문성 좀 좋아지겠지 갔더니 또 호구가 됐네. 회원도 호구가 되고 트레이너도 호구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시대에 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요. 이런 것을 알고 좀 트레이너를 선택할 때 조금 신중하게 어떤 포트폴리오, 트레이너의 어떤 경력 사항이라든지 실제 지도했던 자료들, 인바디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지도했던 어떤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이 블로그 이런데
차곡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런 트레이너는요, 블로그에 연도별로 회원별로 다 자료가 분배되어 있고, 자료가 수십 년에 걸쳐서 지도를 했다면 수십 년의 자료가 있고, 인바디, 변화 기록, 자료들 모두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분별해서 보시고 직접 상담까지 받아보고 지도를 받으면서 실제 그러한 내용으로 지도를 하는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은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너 분들 중에서 정말 전문성을 키우고 싶고 나도 경쟁력 있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실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방향성을 알려주느냐, 방향성을 알려주고 그 길을 가는데 이끌고 가느냐, 또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을 때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잔소리를 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돌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아, 이 교육까지 들으면 잘할 것 같아. 근데 결국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할 수 있게 된 게 없어. 근데 거기 속했었기 때문에 뭔가 나는 될 것 같아. 기분만. 그리고 돈하고 시간만 썼다. 호가 된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진짜 전문성이 뭐고 경쟁력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방향성과 이해를 하고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도깨비 시장처럼 막 몰리고 있어요. 그냥 도깨비 시장처럼 막 몰려. 그런다고 가서 그런 현혹되고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호구되는 여러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긴 영상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경청해 주셨으면 어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대뇌에 저장되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때 저의 지금 이 영상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회원님들이, 트레이너가 호구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지금 이제 제2의 목화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 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여러분들의 니즈에, 알고리즘에 딱 적합한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부흥에 어긋나지 않는 영상들 지속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촬영을 해서. 자,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소중한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세요. 그래서 좀 이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16년도에 이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이 시작이 됐고요. JM 세미나, 워크아웃, 지도자 과정 등 아직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겁니다. 전국에서 발걸음 해주신 세미나, 이런 부분들 다 진행이 됐던 채널이고요. 앞으로도 또 그런 과정들은 언제든지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야기 드리면서, 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 체온 유지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